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액세스의 쿼리 만들기 중에서 실행 쿼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크게 우리가 선택 쿼리와 실행 쿼리로 구분을 했었고요. 선택 쿼리는 단순 조회에 국한되는 반면 이 실행 쿼리는 데이터 삽입, 삭제, 수정, 업데이트 등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와 달리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보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 실습에 필요한 파일은 주소창 이곳에 접속해서 DB 본문 예제 실행 쿼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쭉 활용해 오셨던 DB를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테이블을 열어보면은요. 신용 등급이 우수인 현재 기업들만 우리가 다 뽑아보고 싶어요. 총 4개가 있네, 그죠? 자, 이 테이블을 우수 고객 테이블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요. 자, 고객 테이블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의 내용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 중에서 신용 등급이 우수인 고객만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자는 거죠. 현재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된 내용을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 크로스 스텝, 삭제 등에 관련된 실행 쿼리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테이블 만들기. 그러면 테이블 이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 고객이라고 해볼까요? 우수 고객.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요. 확인. 근데 별다른 적용은 되었습니다만 별다른 변화는 없죠. 근데 선택에서 테이블 만들기로 이제 넘어와 있죠. 그러면 실제 이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닫아보면 현재 쿼리 1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예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수 고객 테이블 만들기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죠. 테이블 만들기 쿼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면은요. 자, 쿼리가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쿼리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서 수정을 하는 순간 여기에 테이블에 우수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신규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실행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총 4개의 행이 새로 붙여지네, 그죠? 변경 내용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예. 자, 됐습니까? 우수 고객이 하나 만들었죠. 우수 고객 더블 클릭해 보시면 총 4개의 우수 신용 등급을 갖춘 기업에 관한 테이블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량 고객을 별도로 관리해서 관련 부서에 파일을 넘기든지 혹은 출력을 해서 넘겨서 좀 별도의 관리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만들기 닫고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역시 고객 테이블에서요. 이번에는 전체를 다 가져올 거니까요. 그냥 S3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전체 다 골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용 등급의 내용만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신용 등급. 근데 화면에 표시는 하지 않겠어요. 표시는 하지 않고요. 다만 조건은 불량.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역시 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테이블을 불량 고객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불량 고객 이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는 그죠?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닫고 쿼리 이름을 그래서 이제 불량 고객 테이블 만들기 확인. 그러면 역시 얘를 적용을 해야 수정 반영이 된다 그랬죠. 자,
더블 클릭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3개의 행이 만들어지네요. 불량 고객. 그러면 3개의 불량 고객 이 별도의 테이블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행 쿼리 중 업데이트를 살펴볼게요. 만들기. 창은 닫고요. 역시 쿼리 디자인에서요. 고객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신용 등급이 우수 고객을 VIP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신용 등급만 불러오면 되겠죠. 자, 신용 등급 불러왔고요. 역시 여기에서 이제 실행 쿼리 중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행위 하나 별도로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조건을 이제 기존의 우수 고객을요, 뭘로 바꾸겠다? 우리가 VIP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VIP로 바꿔볼까요? 네. 자, 이렇게 바꾸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재 테이블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바로 끝내면 쿼리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쿼리 이름을요, 이번에는 신용등급이라고 해볼까요? 신용등급 네, 업데이트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네, 신용등급 업데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역시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4개의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고객 테이블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원래는 우수였는데 그죠? 이게 지금 총 4개였죠. 아까 다 VIP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닫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 등급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요. 네, 이번에는 디자인 보기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얘를 그래서 지우고요. 이번에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VIP였죠. 자, VIP라고 되어 있는 고객을요. 어떻게 바꾸겠다? 다시 우수로 바꿔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자, 여기서 쿼리명을 뭐 아까는 바꾸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실행 버튼을 바로 눌러도 적용이 됩니다. 실행 하면은 고치겠습니까? 예. 자, 적용이 다 됐어요. 네,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고객 테이블을 불러볼게요. 고객 테이블을 불러보시면 다시 우수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테이블을 닫고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수 고객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신용등급 우수만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고객 테이블에서 일반인 고객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요. 쿼리 디자인에 고객 테이블 원본을 불러오고요. 자, 여기에서 고객번호,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신용등급까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지점은 일부러 한번 빼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고객의 조건에요. 일반이겠죠. 자, 이번에는 추가한다 했으니까 그죠? 추가. 자, 테이블 이름 어디에서 추가할 거냐예요. 우리가 현재 우수 고객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추가할 거죠. 그래서 우수 고객을 불러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닫으면은요. 일반 고객 추가라고 쿼리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14행을 추가하네요. 예. 자, 그러면 우수 고객을 클릭해 보시면 추가가 14개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담당 지점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기는 공백으로 비워준다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수 고객에 추가한 일반을 삭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역시 동일한 방법이겠죠. 만들기, 쿼리. 이번에는 우수 고객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테이블을 우수 고객을 불러와서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삭제할 것이 신용등급만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의 조건이 뭐요? 네, 일반인 고객을 어떻게 해라? 네, 삭제하라 라고 이렇게 하죠. 삭제. 삭제를 클릭을 하면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고객 삭제라고 이번에는 쿼리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확인. 그러면 일반 고객 삭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우수고객 보시면 다 삭제가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것이요. 이 보시면 아이콘이 다 다르죠. 네, 아이콘이 어떻게 예, 다 플러스도 있고 그죠? 예, 업데이트도 있고 삭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이 아이콘 모양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쿼리를 작성했는지를 예, 보여준다라는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삭제한 방법, 즉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매개 변수 쿼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기존에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봤어요. 자, 복습 겸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지점이 서울과 중부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만 필요하다, 중부는 삭제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수고객 테이블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테이블을 닫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기 쿼리 디자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수고객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전체를 일단은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담당 지점이요. 네, 서울만 가져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매개 변수 쿼리를 활용해서 전체 뭐가 있는지를 조회부터 우리가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을 하고요. 이번에는 뭐 담당 지점이라고 할까요? 담당 지점 뭐 조회 및 뭐 삭제라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아, 이렇게 뜨죠.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뭐 서울이라고 하면은 네, 서울만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사실은 중부가 현재로서는 삭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닫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디자인 보기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번에 대괄호를 열어두고 여기다가 우리가 적절한 메시지를 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삭제할 담당 지점이라 할까요? 삭제할 담당 뭐 지점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괄호를 닫고요. 전체 내용이 안 보일 때는 예, 늘려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메시지를 통해서 매개 변수 쿼리를 활용한 삭제 방법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삭제라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닫고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쿼리를 예, 수정합니다. 예. 그러면 삭제할 담당 지점을 입력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부를 삭제하고 서울만 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중부를 삭제하라 라고 하면 되겠죠. 확인. 자, 한 개를 삭제합니다. 뜹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수 고객을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삭제가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쿼리 만들기를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엑셀의 피벗 테이블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탭 쿼리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이 그룹화한 이 요약 쿼리에 또 다른 종류의 그 요약 쿼리를요 추가해서 다시 행과 열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쿼리예요.
이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총 이 3개의 필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세요. 자, 뭐 이러한 다양한 테이블이 뭐 있다고 했을 때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행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점, 이곳에 예를 들어서 뭐 합계, 평균 등의 내용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능을 지금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의 그 왼쪽 이 세로 방향의 필드를 그룹하기 위한 바로 이 행머리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가로 방향의 필드를 그룹하기 위한 이 이제 열 머리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하는 곳에 요약값을 혹은 합계값을 표시하기 위한 필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크로스텝 쿼리는 여러 필드를 그룹화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요약 데이터를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A라고 하는 지점, 또 A라고 하는 지점 나눠볼까요?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 또 A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에 특정 상품 뭐 1, 2, 3에 A의 전체 1번 제품의 합계 이해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합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어떠한 필드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해서 합계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실습을 해 보실게요. 먼저 닫고요. 만들기 역시 쿼리 디자인. 이번에 우리가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판매했을까라고 하는 쿼리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일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던 내용이죠. 그러면 필요한 테이블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객, 제품, 판매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일단은 열고요. 자,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고객 테이블에서는 고객명이 필요하겠죠.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즉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과 뭐 가격을 가져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다중 쿼리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다중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고객, 제품, 뭐 수량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미드림 상사의 바이타 C가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470이네, 그죠? 이것을 한눈에 쉽게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닫고요. 만들기. 자, 이번에는 쿼리 마법사입니다. 쿼리 마법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 쿼리 마법사만 활용을 해왔었죠. 이번에는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한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크로스텝 쿼리를 만듭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확인.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내용이 현재 테이블이 아니고요. 우리가 쿼리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쿼리에서 다중 쿼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뒀죠. 다중 쿼리 다음. 자, 제일 첫 번째 여기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행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필드의 값을
행머리 걸로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고객명을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고객명.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열머리글이죠. 열. 우리가 제품명을 열머리글로 사용하겠다. 다음 세 번째가 크로스였죠. 즉 우리가 이제 수량만 현재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량에 해당되는 함수값, 예를 들면 총계겠죠. 다음.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을 다중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 이력이라고 해볼까요? 구매 이력이라고 하는 크로스탭 기능으로 쿼리 보기를 하겠다. 마침. 그러면 앞서 보았던 미드림 상사죠. 미드림 상사의 바이타 C가 총 470개로 요약 재정리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다중 쿼리를 활용을 해 볼게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구매 이력 크로스탭이었죠. 여기에 구성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즉 고객명의 미드림 상사, 즉 행이죠. 그 다음에 제품명 바이타 C가 활용되었고요. 즉 열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탭, 바로 값은요 470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을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조금 쉽게 더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조금 전에는 우리가 쿼리 마법사를 활용했었죠. 이번에는 그냥 쿼리 디자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완성시켜 둔 이 다중 쿼리를 활용을 하면 돼요. 쿼리가 만들어져 있죠. 쿼리에 다중 쿼리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고객명, 즉 행과 열과 그 다음에 값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중에 이 수량을요, 여기에 보시면 위에 리본 메뉴에 요약이 있습니다. 쿼리 결과의 열 합계 표시 숨기기 등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약에 묶는 방법을 기록을 하나 새로운 행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수량은 현재 합계로 한다고 했죠. 묶는 방법에 합계. 그 다음에 고객명과 제품명 부분에는요. 우리가 현재 위에서 보시면 크로스 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탭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 이렇게 크로스 탭이라고 하는 행이 새로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크로스 탭을 행으로 할 것인지 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즉 행, 그 다음에요 열, 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얘를 값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수량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관한 내용만 정확히 적용을 시키시고요. 여기에서 자 실행 단추를 바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보셨던 미드림 상사 바이타 C가 470개와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로스탭 활용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숙달된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를 살펴볼게요. 이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는 한 테이블의 그 특정한 필드에 즉 열이죠. 그 열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값을 검색하고 결과를
정렬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는 중복된 필드 값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한 테이블 내에서 특정 필드의 값이 중복되어 저장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요. 닫고요. 만들기 역시 쿼리 마법사. 네. 세 번째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 확인. 그러면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중복 필드 값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판매 테이블에서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테이블 판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 즉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수량의 값을 보여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그 다음에 쿼리를 사용하여 중복 값과 함께 필드를 표시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또 뭐 현금결제 여부를 뭐 봐도 되겠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은 그대로, 즉 판매에 대한 중복 데이터 찾기로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고객 아이디 1003은 BB0500이라고 하는 제품, 즉 수량 50개 50개, 그죠? 뭐 현금 결제 여부까지 체크를 이렇게 해주죠. 자,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실게요. 먼저 닫고요. 쿼리 마법사의 중복 데이터 역시 판매에서 이번에는 제품, 즉 고객 아이디와 제품 아이디만 넣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량만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 결과 보기, 뭐 중복 판매에 대한 중복 데이터 찾기가 앞서 있었죠. 그래서 명을 다시 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찾기 다시 1번 이 내용이겠죠. 즉 보시면 100112 고객이 AA0100이라고 한 제품을 어떻게 해요? 4번에 걸쳐서 이 정도의 수량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현재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조금 더 우리가 요약, 즉 수량을 이번에는 횟수로 좀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판매에서 현재 제품 아이디, 고객 아이디, 수량입니다. 자, 수량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요약을 합니다. 요약. 그러면 우리가 수량에 대한 요약을 이번에 개수로 한번 해보세요. 개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적용을 할까요? 예, 쿼리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쿼리 1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쭉 어떻게 해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여주죠. 즉 앞서 살펴보았던 AA0100 제품에 대해서 이 고객 아이디가 총 몇 번요? 4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1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디자인 보기를 가서요. 조건을 달면 되겠죠. 즉 수량의 조건을요. 뭐보다 큰, 즉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여달라 라고 해서 바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량 개수가 1002 ID를 가진 제품 AA0100에 대해서 4번 앞서 주문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자, 이처럼 많은 주문 횟수가 있는 고객을 위한 이러한 제품은 별도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둠으로써 고객 요청이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뭐 전략적인 판매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요. 자,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이어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두 테이블을 비교해서 한쪽 테이블에는 있지만 다른 쪽 테이블에는 없는 레코드를 검색한다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쓰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만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테이블은 이제 많이 썼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구분을 하실 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가로 즉 행이죠. 가로, 이것을 우리가 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세로, 우리가 열이라고 표현하죠. 세로는 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용어는 좀 다르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행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레코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필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쓰는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로 매칭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로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지 검색하는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볼 거고요.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를 활용하는 방법, 즉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확인. 자, 먼저 고객 테이블과 뭐 제품과 판매 등을 활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쿼리를 먼저 클릭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것을 현재 먼저 고객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고객이 판매, 즉 판매 부분에서 뭐 특정 문제점이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요. 다음. 그러면 자동으로 이 고객 번호와 고객 아이디가 서로 데이터베이스의 그 관계 속성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미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작성할 때에 이 속성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그러면 어떤 고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뭐 전화번호와 예를 들어서 뭐 주소 등을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와 일치하지 않는 고객, 즉 레코드로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고객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하나도 조회가 안 되고 있죠. 이 말은 뭐겠어요? 일부 학생들은 뜨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고객 테이블을 무엇을 활용했는지 문제인데요. 자, 이 고객 테이블에 현재 우리가 매칭이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삽입시켰던 국제 식품이라고 있었죠. 자, 여기서 다시 국제 식품을 한번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뭐 임의로 입력시키면 되겠죠. 뭐 10999라 해볼까요? 그래서 뭐 국제식품 탭 부산시 해운대구 뭐 반여동 정도로 해볼게요.
전화번호는요, 051 123 4567. 자, 일반으로 해서요, 네, 뭐 중부 정도로 한번 삽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판매와 간격을 좀 늘려 볼게요. 자, 네, 일치하지 않는 고객. 그래서 현재 적용이 안 되었죠. 새롭게 적용한 것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죠? 네, 얘를 닫아야 되겠죠, 그죠? 네, 얘를 자, 얘를 먼저 닫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다 닫아야 됩니다. 다시 판매와 일치하지 않는 고객을 클릭해 들어가면 네, 국제식품에 관한 내용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외부 만들기죠, 그죠? 만들기에 자, 커리 마법사에 역시 불일치 커리 마법사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것을 제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품 다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판매가 되겠죠. 그죠? 판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넘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 어떤 제품 번호 제품명에 관해서 뭐 용량, 단가, 뭐 단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판매와 일치하지 않는 고객 다시 1이라고 해볼까요? 자, 마침.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량의 이러한 용기 등 또 단가는 얼마였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적절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지금까지 해본 내용을 이번에는 쿼리 디자인을 활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려있는 것을 다 닫고요. 자, 검색 창도 좀 줄여줄게요. 불편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을 바로 해서 자, 고객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 간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요. 현재 그 조인 속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 1번으로 되어 있어요. 두 테이블이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현재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번을 클릭을 해서 모든 즉 판매 테이블에도 있는 조인이 되지 않는 이 고객 테이블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변경을 시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객명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판매에는 고객 아이디를 가져와서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명과 고객 아이디 중에서 국제식품까지도 다 가져오죠. 즉 우리가 조인 속성을 2번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고객 테이블에는 있지만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은 없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is나을만 해서 is 넣을 값만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이 값만 보여줍니다. 근데 다시 또 고객 아이디는 이제 표시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체크해주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조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한 즉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쿼리를 미리 만들어 두면
우리가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2를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되지 않은이죠. 예, 즉 판매 내역이 없는 고객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확인을 하고요. 또 새로운 경우가 하나 더 있었죠. 예, 쿼리 디자인에 이번에는 제품과 판매를 가져와서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판매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네. 그죠? 판매를 기준으로 해서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해서 역시 2번으로 바꾸어 줍니다. 제품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확인. 그 다음에 제품 아이디와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등의 정보를 가져와 볼까요? 제품 아이디가 안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제품에서는 뭐 제품명, 단가가 문제가 있는지 제품 설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봤더니 역시 전체 내용이 다 가져와졌어요. 근데 보시면 994라고 하는 제품명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파가 가능하죠. 그래서 포기해서 이번에는요. 역시 isNail 값만 가져오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제품 id의 조건을 isNail로 하면 되겠죠. isNail 값으로 보여달라라 하고요. 표시는 불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제품명을 뭐 앞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좀 우리가 식별하기가 조금 용이하겠네. 그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행. 그러면 99차라고 하는 것에 이 단가가 이러한 제품 설명 부분을 참고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겁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보셨는데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적용을 하고 다른 것을 적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자,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 판매되지 않은 제품 정도로 하면 되겠네, 그죠? 네,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 않은 제품군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제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제품 테이블에서 이 단가 부분이 있죠. 단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10% 인상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요. 일괄적으로 단가를 우리가 변동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제품이라고 하는 이 원본 테이블을 수정 삭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안전하게 제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요. 쿼리에서 동일한 제품 내용을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제품에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복사가 있죠. 복사 클릭해서 갖다 붙이기 컨트롤 V죠. 컨트롤 V 하면 제품의 사본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격 인상을 지금 하고 싶은 거니까 가격 인상 테이블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네, 확인. 그러면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네, 우리가 쿼리에서 새로 만드는 게 현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에서 이제 가격 인상 테이블 가져와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가격 인상 테이블을 추가해서 이제 전체의 내용을 다 가져올 거죠. 네, 에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저장하면 되죠.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인상이겠죠. 네, 가격 인상 쿼리라고까지 해줄까요?
그래서 뭐 1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뭐 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가격 인상 쿼리 여기 있네, 그죠? 자, 이런 것이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종 내용을 적용을 해야 원본 테이블을 손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인상에서 새로운 쿼리를 만들면 되죠. 가격 인상 테이블을 전체를 가져와서요. 그 중에 단가 부분만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어떤 조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는 있겠죠. 수식은 뭐 적용만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괄호를 하고 이 단가 부분에 곱하기 뭐 0.1, 10%를 적용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플러스를 다시 해줘야 되겠죠. 원래 가격 단가에 다시 합산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냥 원래 이 단가에 바로 곱하기 1.1을 적용해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조건을요. 네, 여기서는 바로 뭐 단가에 1.1%를 곱해주는 방법을 해볼게요.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 14개 행을 고치네, 그죠? 적용을 했습니다.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가격 인상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적용이 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중간에 테스트를 하느라고 현재 수치는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자, 가격 인상과 원래 제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식별이 또 쉽지가 않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창을 다르게 해볼게요. 창 전환이 있죠? 창 전환을 세로 가로씩 혹은 가로 뭐 이게 적당할 것 같네요. 세로로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이타 C를 보시면 원래 5,450원이었죠. 10% 하면은 약 5,900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적용을 더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닫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즉 이번에는 역시 만들기에 디자인에서 자, 가격 인상 중에서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용기가 그래서요. 용기 부분에 단가 적용을 하는데 역시 뭐 업데이트를 하고요. 업데이트 조건을 용기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캔만 볼까요? 용기가 캔인 경우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라. 역시 동일한 방법이겠죠. 뭐 단가에 곱하기 1.1%를 하는 조건을 적용을 하라. 실행. 그럼 세 개가 바뀌어지네, 그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지 말고요. 그러면 가격 인상해 보시면 실제 데이터 값이 추가로 캔인 경우 있죠, 그죠? 캔인 경우 원래 것을 한번 열어보시면 구분이 되겠죠. 역시 창 전환을 세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캔 부분이 역시 가격 인상이 많이 되었죠, 그죠? 이렇게 캔 부분만 적용을 한 예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선택 쿼리와 실행 쿼리에 관해서 실습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실력으로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